제가 맨 처음에 사실 사업을 한 거는 반지를 팔았어요. 그걸 팔았더니 갑자기 월세 낼 돈 이제 한 방에 모이고, 그때 엄마가 비웃었어요. 너 이거 해가지고 팔겠냐고. 통장에 찍히는 돈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냥 인정 그냥 하신 거예요. 로스쿨을 가려고 해도 목적이 있어야 되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고. 대부분 다 사람들이 외면하려고 해요, 현실을. 로스쿨생이다 보면 공부할 것도 많고, 변호사는 당연히 업무가 많고. 그러니까 미래가 오는 건 알겠는데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자기만의 떨림을 따른 사람들이 모인 빌더의 오두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빌더 유호선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론 머스크 자서전을 읽으며 저는 두 가지,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굴하지 않는 비전과 그 비전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실행력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 두 가지를 모두 갖추신 분을 모셨는데요. 법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며 동시에 5분과 함께 법과 기술의 혁신을 꿈꾸시는 김로트님 소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총 100명 정도의 법조계 종사자분들과 개발자, 스타트업 C레벨 이상의 분들을 모여서 함께 법률 AI 얘기를 나누는 리걸테크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김로텍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우선 매일 아침마다 리걸테크 동향에 관한 기사를 전송을 하고 토론회 장처럼 저희 레츠위가 운영되고 있고, 법률 AI 활용 같은 정보들을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프롬프트 정보라던가 아니면은 자동화 시스템에 관한 얘기들을 정말 서스럼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스타그램이랑 오픈 채팅방 이렇게 두 가지를 우선 운영하고 계신 건가요? 네네. 그리고 스레드도 운영하고 유튜브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네. 로텍님이 쓰신 글을 읽다가 가장 놀란 점이 과자랑 초코라떼로 끼니를 때우시면서 일을 하신다는 점이었어요. 하고 싶은 일에 미치는 것이 정말 멋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에 미쳐야 할지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해요. 로테님께서는 이제 리걸, 법 쪽과 그다음에 테크, 기술의 조화, 리걸 테크와 레츠위에 빠지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사피엔스라는 책을 하나 읽게 됐는데, AI에 관해서 조금 서술돼 있는 부분을 읽으면서 미래 사회에 대한 생각을 확 하게 됐어요. 앞으로 미래에는 그러면 AI가 대부분의 일들을 하게 될 텐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 사람들이 뭐 소외되는 권리도 있고 그다음에 부여받는 의무도 생길 것이잖아요. 그 관련해서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거는 제 생각엔 법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법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정말 무모하게 코딩도 모르고 솔직히 법도 잘 모르는데 그냥 고등학생 때부터 내내 생기부 보면은 인공지능 법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 심지어 뭐 세계지리 시간에도 제가 하고 싶어서 다른 애들은 뭐 세계의 현상을 토론 주제로 가져오는데 저는 미국에서 5G 국유화가 나왔다. 미국 의회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다. 이거 제발 토론하면 안 되냐. 그래서 그 주제 뽑아달라고 친구들한테 막 사정해가지고 뽑아달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아무튼 그렇게 좀 적극적인 에피소드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맨 처음에 사실 사업을 한 거는 개인 사업자를 내고 반지를 팔았어요. 제가 리걸테크 기업을 만들고 싶은데 20살 딱 되고 21살 딱 되고 보니까 내가 기업을 만들 돈이 있나? 내가 기업을 만들 인맥이 있나? 그리고 내가 사업을 잘 아나?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하고 싶단 말이에요. 제가 돈도 너무 없고 뭔가를 해야겠다 생각해서 그때가 2022년 겨울이었어요. 11월 겨울쯤 학교 근처에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되게 가까워요. 가서 제가 직접 자체 제작할 수 있고 재고를 컨트롤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기로 생각했어요. 비즈가 한참 유행이었어요, 그때. 그냥 반지 한번 만들어볼까? 만들어본 적 없어요. 근데 그냥 가서 만들어볼까? 하면서 괜찮은 거를 자재를 좀 사왔어요. 그날 집에 와서 책상에 앉아서 그걸 다 까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뭔가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자료 화면을 공유해 드릴 텐데, 그걸 만들고 플리마켓에 아이템 막 한두 개밖에 없는데 그 비즈반지 제가 만들 수 있는 게 몇 개겠어요. 그래서 종류는 얼마 안 되는데 그 가판대 앉아놓고 팔았어요. 막 다른 파는 분들은 막 이렇게 쫙 깔아놓고 멋있게 팔아요. 근데 저는 팔아본 적도 없고 그냥 이렇게 대놓고 아이템만 이렇게 놓고 판 거죠. 그 다음에 약간 오기가 생긴 거예요. 내가 개발해보자 해서 잘 팔리는 아이템 같은 거 좀 찾아서 모방을 했어요. 가짓수를 늘려가지고 대학교에서 하는 축제 같은 데를 막 다녔어요. 정말 많이 팔리는 거예요, 한 번에. 그걸 팔았더니 갑자기 월세 낼 돈 이제 한 방에 모이고, 그 돈을 가지고 또 동대문 가서 또 물건 떼가지고 또 다음날에 또 팔아서 또 돈 벌고. 그래서 그렇게 막 밑바닥부터 구르고 하루 종일 서가지고 밥도 못 먹고 그냥 그런 거 하는 거예요. 판매하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어서. 뭔가 돈을 벌고 싶고 알고 싶으니까, 배우고 싶으니까. 첫 창업이 이제 반지를 만들어서 파는 것에서부터 레츠위까지 오기까지 정말 진심으로 임하시는 것 같아요. 고등학생 때부터 연구를 어떻게 보면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제 챗GPT의 등장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려하신 세상이 사실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제 AI가 훨씬 더 사람들의 일을 많이 대체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우려가 되게 많은데, 로텍님께서는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신산업 기술들이 정말 빠르게 발전해요.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규제를 하냐 안 하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뭐 규제가 뭐 정권이 바뀌어서 강화됐다, 완화됐다. 근데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규제로 만들어야 할 것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동시에 이제 AI가 기술이 있어야, 그런 기술이 있어야 법을 만들 수도 있고, 법이 있어야 기술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활용 창출 근거가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직접 해결하려는 거는 이런 생각에 공감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찾자. 저 혼자서만 이 정보를 탐색하니까 이게 너무 아깝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좀 인적 기여자를 통해서 좀 보충받고 싶다. 도움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레치를 뭔가 운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업쪽의 분들을 많이 만나고 로스쿨생들도 많이 만나고 정말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은 그분들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요. 근데 그분들을 만나면은 한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이 분야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알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는 거야. 왜냐면은 보통 이제 너무 바쁘신 거예요. 로스쿨생이다 보면 공부할 것도 많고 변호사는 당연히 업무가 많고 그러니까 미래가 오는 건 알겠는데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대부분 다 사람들이 외면하려고 해요, 현실을. 그분들을 위해서 저는 렛지가 있다 생각해요. 이거를 알아야 되니까, 누군가는. 그러니까 저같이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게 재밌고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해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게 정말 고가의 사실 유료의 정보라도 저는 무료로 충분히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어느 순간 GPT가 일반화가 된 것처럼 이 얘기들도 일반화가 될 거예요. 저는 그게 몇 년도 안 걸린다 생각해요. 그러면 그 전까지 우리가 빠르게 이 정보들을 더 많이 공유하고 확산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정보를 알게 하는 것. 저는 그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 니즈를 해결하기 위한 측면에서 제가 가장 부각을 나타내고 있지 않나. 정말 그거에 맞춰서 만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법학과를 나오면은 로스쿨 가는 걸 준비하게 되나요? 아니면 주로 어떤 분야로 나아가게 되나요? 저희 법대가 지금 있는 현존하는 법학과 중에서는 경찰대 말고 그냥 특수 그런 학교 말고는 제일 로스쿨 많이 가요. 그래서 저희 학과의 교수님들도 다 로스쿨 추천하시고 당연히 저는 선배님들도 로스쿨 추천하는 사람들밖에 못 만나고. 근데 저는 로스쿨을 가지 말아라 하기보다는 로스쿨을 가려고 해도 목적이 있어야 되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법학과 친구들은 노션도 모르고 그거를 알 수 없게 하는 환경 속에 놓여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법학부에서 이제 학생 교과 과정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간담회가 있어서 제가 다녀왔어요. 그 간담회를 가서 교수님께 국민대학교 법학과에서는 리걸테크 시스템을 도입했다. 한국외대 로스쿨에서는 어디랑 MOU를 맺었다. 그리고 로스쿨 협의회에서는 최근에 엘박스랑 MOU를 맺었다. 저는 이런 얘기를 교수님께 해요. 학생들이 알아야 되니까, 변화해야 되니까. 이런 환경 속에 놓였을 때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더 이걸 알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레치도 만들고 좀 그분들에게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법학과에서 주변에 이제 창업을 하거나 이제 로스쿨이 아닌 길을 가는 분들은 많이 없는 건가요? 제가 저희 커뮤니티에 있는 법학과생을 만났어요. 다른 학교에 있는. 리걸테크에 대해서 자기가 너무 좋다고 생각해서 주변 법학과생들한테 막 이렇게 뿌렸대요. 저희 레치도 뿌리고. 근데 친구들이 90%가 잘 모르고 관심도 없대요. 그냥 현실적으로 나는 로스쿨을 가야 되고. 그래서 리걸테크에 관심을 가질 시간은 없고. 그래서 특별히 저희 레치에서 열려있는 사고를 하신 분들을 인터뷰를 많이 해요. 그걸 콘텐츠로 만들어서 자꾸 저도 공유를 해요. 이 공유가 더 활발하게 될 수 있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팔로우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영상 설명에 링크로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로텍님은 아직 대학생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창업이 이제 불확실한 길인 만큼 네. 주변에서 많이 걱정도 하고 그리고 회의적인 시선을 많이 가졌을 것 같은데 네, 이제 네. 주변에 다른 분들은 어떻나요? 지금 제 친구들은 막 이제 취준을 열심히 하거나 취업을 했거나 하는 나이예요. 그들하고 밥을 먹을 때마다 항상 듣는 얘기가 있어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해? 너는 어떻게 창업을 하게 됐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걸 좋아했고 재밌고 그리고 심지어 그걸 잘하고까지 있어요. 그러면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막 리걸테크 포럼 같은 데 있으면 무조건 가고 막 대학생이 돈 없는데도 몇십만 원 그냥 결제하고 갔어요. 대표님들 만나면 현재 법률 AI 수준 대표님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그런 리걸테크 기업 엔지니어 분들한테 가서 사용자의 쿼리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뭐 그 기업의 논문 같은 게 있으면 받을 수 있냐?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저를 그냥 대학생으로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 얘가 진짜 창업을 하고 있구나. 얘가 뭔가를 할 애구나. 나 얘랑 친하게 지내고 싶구나.
그래서 저한테 명함 주시고 번호 주시고 뭐 알고 싶다 이러면서 레치에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부럽다거나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저를 보고서 부럽다는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제가 뭐 앞착같이 사는 것도 보기도 하고 그냥 서로 별개의 다른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서로 좀 존중하면서 응원해 준 것 같아요. 요즘은 대학생들이 창업하는 게 이제 익숙한 풍경이고 많은 대학생들이 창업을 시도하는데 네. 아직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는 이제 창업을 하고 리스크를 테이크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기업에 취업해라 라고 생각하실 텐데 혹시 부모님께서도 이렇게 악착같이 사는 것을 응원해 주시는지. 처음에 저희 부모님이 처음에 만들었던 그 비즈반지, 그때 엄마가 비웃었어요. 너 이거 해가지고 팔겠냐고. 근데 제가 그 다음에 진짜 실제로 통장에 찍히는 돈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냥 인정. 그냥 하신 거예요. 그냥 그 돈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많이 벌리지 못하더라도 내가 어떤 하고 싶은 거를 끝까지 밀어붙이고 경험을 가지고 보여드리면, 증명을 하면 사실은 부모님이 반대하실 이유도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리걸테크 기업 같은 경우도 부모님이 그냥 믿으시는 거예요. 사실 구체적으로 몰라요. 아이템 같은 것도. 엄마 아빠는 제가 레치위를 하고 있는지도 사실 그렇게 모르실 거예요. 근데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해가지고 어느 순간 그냥 부모님한테 보여드릴 거다라고 생각하고, 부모님들은 사실은 뭐 취업을 하시길 원하죠. 근데 그냥 저는 그냥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부에서 로택님께서 어떻게 이 길을 걷게 되었는지 이 얘기를 나눴는데요. 잠시 쉬고 2부에서 레치위의 시작으로 이어가겠습니다.